니코마코스 어려운 책 읽게 되어서 너무 좋고 그 안개꽃같이 뿌였는데 뭐 지금도 선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그 우애와 중용과 미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 그 선을 조금 그래도 이렇게 경계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의 욕구나 욕망이 아니라 그 어떤 것들이 더 중용 쪽으로 미덕 쪽으로 우애 쪽으로 이렇게 가까운지를 그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 선을 조금 알게 된 것 같고 그 이런 삶에 대해서는 그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들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배운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음이 된다고 하니 우리 재분쌤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우아하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영쌤. 우아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앞에는 안 읽었고 뒤에만 사실 좀 읽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는 읽어거든요. 근데 이제 와 이 우리가 교과서에 이름만 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쓴 글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난주 이번 주 이게 두 번을 이렇게 봤는데 좀 어렵긴 했어요. 저는 조금 또 이렇게 좀 급하게 읽긴 해가지고 어렵긴 했는데 확실히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듣고 하면은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한동안 막 정신없이 사느라고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 또 이제 행복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행복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려면 내가 어떤 거를 갖춰야 되고 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앞으로 여기 책 모임을 이제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다시 또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자쌤. 저는 그 화합이 의견일치랑은 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견이 좀 다를지라도 또 이제 중대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나의 의견을 접어둘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정치적으로도 많이 좀 수용이 돼가지고 정말 좋은 방향의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으면 정말 좀 더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화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교훈 중에 이제 식구들이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화합, 뭐 번영 4가지를 얘기하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애들 어릴 때부터 그냥 이렇게 같이 했던 게 있었거든요. 정지 하나 뭐였을까요? 그런 거 아닌데 아무튼 그거를 요즘에 안 하고 있는데 어릴 때 그냥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화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도 이런 화합적인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다른 유익한 쪽으로 옳은 쪽으로 가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에 관한 이야기 했을 때 친구가 과연 어떤 걸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여기까지. 더 하셔도 되는데 여기까지 라고 성자쌤이 함께 계속 참여해 주셔서 되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경청을 정말 잘해 주시는 그 모습에 진짜 감동했습니다. 우리 승진쌤 어떠셨어요? 저는 그 오늘 읽은 것 중에서 좀 와닿았던 문장이 있었는데 여기 제가 가진 그 책의 9장이거든요. 네. 9장의 10번의 9장? 페이지인데 이쪽 아래쪽. 네, 그냥 제가 읽을게요. 또한 대중은 고매한 것과 진실로 즐거운 것에 대해서는 개념조차 없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논의가 이런 사람들을 개조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의 성격
속에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있던 것을 논의로서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훌륭해지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수단이 모두 갖추어져 있을 때 미덕을 일부라도 얻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게 좀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갈 어떤 그걸 제공해 준 것 같아서 이 문장이 좀 오늘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면 그 개념을 갖기는 어렵다는 것.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경험과 그 실천, 미리 그것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실천이 여전히 너무 중요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논의로서는 사람을 개조할 수 없다는 거. 그게 맞아.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이게 저의 어떤 고질적인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늘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제 안에. 그래서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사고나 행동을 하는 걸 봤을 때 그걸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그 어른의 기준이라는 건 이제 나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어른인데.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제가 제 안에 이렇게 탁 치고 올라오는 그 분노가 있는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어른답지 못할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너무 괴롭고 저도 모르게 상대를 괴롭게 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안 있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거나. 근데 지난주에 이제 관장님이 그 용기 내신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이제 용기를 내서 어떤 조직에서 이제 그 조직에 이제 그 기성 세대들이 막 많이 계시는 그 조직에서 어떤 용기, 그러니까 제가 좀 나이가 어린 편인 거예요. 40대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새로운 제안을 했을 때 제가 가장 좀 납득이 안 됐던 거는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전 상관이 없었어요. 그 의견을 수용하지 않거나 그건 상관이 없었는데, 다른 본인들의 생각을 얘기할 의지조차 없고 바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조직을. 그래서 늘 해왔던 방식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정서를 그 논의를 회의 시간에 느꼈어요. 그래서 그 회의가 끝났을 때 너무 허탈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정서로 밀어낸다라는 걸 느꼈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이 조직에 되게 불편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계속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용기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떤 한편의 사람들은 계속 말을 해라, 듣지 않아도. 또 한편의 사람들은 그냥 그분들을 이렇게 해드리면서, 이렇게 이해해드리면서,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버티면 언젠가는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각자 이제 조언들을 많이 해줬어요, 다양하게. 근데 어디에서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제 마음의 뿌리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의 이상 속에서는 조금 더 어른답게 행동해 주셨으면 좋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 속에서 제가 1차적으로는 되게 실망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얘기해서 바꾸고 싶었겠죠. 근데 안 된다는 거를 느꼈죠. 그러면서 이제 현실의 벽에서 딱 저도 피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저도 너무 용기가,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갈등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런 저런 행동을 막 해볼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분들과 대화도 해볼 거고, 때로는 이제 가만히 있는 시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해보겠죠, 앞으로. 근데 그렇게 막 부딪혀 가면서 어쨌든 저도 이 책이 말한 것처럼 관조를 느끼는 순간이 되게 적어요, 진짜.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이상향 같은 거잖아요. 행복의 어떤 이상향 같은 그런 순간인데, 그런 순간이 되려면 이제 제가 더 넓어져야 되고, 제가 어쨌든 더 행동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제가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동한 거에 대해서 계속 너무 자기 성찰하지 않고, 네, 계속 너무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아무튼 저의 길을 잘 걸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실천을 어디에도 했는데 답은 없는 것 어, 같아요. 답은 승기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답을 그냥 찾아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답을 찾아가야 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정답이 아닐 수 아닐 수 있지만 있는, 네. 어떤 것도 또 정답일 수 있다. 그쵸. 그리고 맞아요. 내가 만약에 판단해서 이게 네. 이 방향으로 한번 가봐야지. 이런 방법을 한번 내가 시도해봐야지 라고 하면 그 순간에 그게 정답일 수 있겠다는 게 네. 뭐냐면 제 생각으로는 승진쌤이 마음이 올곧잖아요. 만약에 내가 사악한 사람이라면 또는 나쁜 방향으로 뭔가 나의 사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면 어떤 방법을 쓰든 사악한 방법이고 어떤 방법이든 옳지 않은 길일 거예요. 근데 승진쌤 자체가 올곧고 그리고 바르고 성숙하게 나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방법이나 어떤 길은 정답이 아니더라도 또 정답이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막 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달변이고 많이 배웠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만 하는 사람, 남들에게 너 그거 틀렸어 맞았어 이렇게만 하는 사람으로 끝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지성을 가지고 실천에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쌤은 바로 그 실천하는 사람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근데 저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치라고 딱 표현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조직이 운영이 되려면 그 안에서 정치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게 내가 되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특히 어른일 경우 그리고 그 조직의 대표일 경우에.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저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봤을 때는 이게 되게 맞지 않는 방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래서 그분에게 맞추어서 때로는 회의 자리가 아닌 사석에서라도 조금 더 그분에게 맞는 방식으로 제가 다가가야 될 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좀 아줌마니까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제는 젊었을 때 더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거기서 알아서 조직의 상관이 알아서 이 조직을 잘 이끌어가면 그게 베스트겠죠.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응원합니다. 실천적 지성인 그렇게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은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이상 잘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영 씨. 저는 승진쌤 말씀 들으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그 뭐 무슨 협동조합 매니저가 네, 맞아요. 예, 그게 이번 주 화요일이 이제 3회차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3회차 때는 한 7명이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7명씩 6명씩 이렇게 한 3팀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서류를 작성하는 거를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하는데 우리 팀은 이제 7명이었어요. 다른 팀은 6명이었고 쪽쪽쪽쪽 각자 갖고 있는 똑같은 서류인데 서로 논의를 해가면서 거기에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저의 통제하려는 이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승진쌤 말씀 들으면서 이게 확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갱년기협회나 다른 예를 들면 제가 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다른 모임 같은 데서는
한정없이 제가 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통제하려는 욕구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지금은 떨어져 있거든요. 초반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진짜 거의 떨어져서 예전보다는 제가 경청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경청도 안 하고 남의 말 끊고 막 얘기했는데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런 실무적인 일로 들어가니까 그게 다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 1번부터 10번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데 1, 2, 3번은 그냥 적당히 쭉쭉쭉쭉 쓰고 나가면 되는데 예를 들면 3번에서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거나 뭐에 나왔다 쳐요. 그러면 거기 잘하는 분 한 분이 그건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4번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그건 그럼 이러면 되겠네요. 이러면서 아줌마들 수다가 됐어.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올라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게 다른 그 선생님 와갖고 여기는 아직 이거 하세요. 다른 팀 다 넘어갔는데 조금 서두르셔야 되겠어요 라고 선생님 와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는 여기 이미 이거 3번 끝났잖아. 4번하고 넘어가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거기서 왜냐면 굳이 지금 이게 정말 회사가 아니잖아요. 당장 분초를 다루는 일이 아니고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있는데 소개서를 보고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이게 통제하려는 욕구가 아직도 나는 되게 강하구나. 이게 여기서 아까 우리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본성이란 본성이고 아니면 제가 어릴 때 뭐 환경이라면 환경에서 나한테 자연적으로 있는 본성이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그거든 하여튼 나의 내재되어 있는 욕구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긴 하구나 이거를. 근데 다행히 지금은 그걸 인지하고 통제하고 가만히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승진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화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문제지만 나한테는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서로가 사실은 생각하는 게 다른 것일 뿐인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승진쌤 말씀 들으면서 그냥 아직도 그 어떤 내가 느긋하게 생각하는 관계가 아닌 곳에서는 그러니까 업무적인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 들어오면 아직도 예전처럼 이 일처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내 방식대로 얼른 사실 그건 내 방식인 거잖아요. 3번 됐으니까 진짜 내가 여기서 회장이었으면 됐고 넘어가고 4번 이랬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있구나.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은 정말 여유가 있어야 느긋해지는구나. 이게 결국은 여기 타고나기 좋은 사람은 논외로 치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느긋하고 여유가 있으면 남한테 베풀고 법률이고 뭐고 없어도 버버시도 사는 사람이 그건 거야. 여유가 있어야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서 얘기하는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은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궁극적으로 철학자 그리고 철학자 곧 정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윤리학이지 일반 대중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승진쌤 말씀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수영쌤이 또 자기 비판을 또 올라가서 자기 비판을 한번 이번 주에 있었던 묻어두고 싶은 또 저의 과거를 또 이렇게 또 밝혔네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뭐가 떠오르는데 어떤 분이 저는 지금 이걸 막 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것들을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는데 이게 막 줄기 막 퍼져나가가지고 너무 막 열정적으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참아야 하느니라. 조금만 더 참자. 그 마음이에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3번 끝났잖아. 근데 왜 계속 아줌마들이 수다를 떨고 있냐고. 거기서 4번 해야 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반전은 저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제가 누군가한테 그러고 있어요. 어머 이거 내가 굉장히 이거 괴로워했던 그건데. 맞아요. 또 내가 그 얘기할 때는 너무 타당성 있어. 이 사람. 맞아요. 입장에 따라
그러니까요. 맞아요.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거 웃겨. 보면서 야 진짜 그 분노도 그렇고 뭐 화도 그렇고 또는 어떤 말을 나의 어떤 발언을 할 때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유를 가지고 감정을 조금 이렇게 절제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저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막 분노가 난다고 막 이렇게 소리치고 막 액션 크게 해서 막 이거보다는 더 소름 돋는 건 너무너무 의연하게 차분하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눈을 똑바로 뜨고 지난번에 그 어떤 분이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걸 보면서 함부로는 아니죠. 뭐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절제하면서 뭔가 내 의사를 조금 더 분명하게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니코마코스 율리아 많이 배웠습니다. 중용으로 가는 삶이겠구나. 우리가 끝날 때까지 한 번에 다 이루어져서 시처럼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늘 양극단에 있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나의 어떤 그런 방향성들을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이 실은 중용으로 가는 길이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 미덕과 고상한 행위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해낼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다시 한번 다음에 또 생각해 보자, 뭐 검토해 보자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가 오셔서 모셔요. 같이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책거리를 푸짐